잘 자고. 재난 안전. 큰일 났다. 무서운 괴물이 공격했어. 아까 눌렀지 저거. 방금 눌렀어. 아, 재난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약속. 나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고, 자연재해나 폭탄, 생화학 테러 등 무서운 재난이 닥쳐도 안전사항을 잊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고, 건강한 자연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고 물건을 아껴 쓰며 나무를 많이 심고 텃밭 등을 가꾸어 깨끗한 공기를 만들 것을 맹세합니다. 불이 났어요. 평화로운 숲속 왕국에 여우들이 쳐들어왔어요. 숲속 왕국을 모두 태워라, 모조리 태워라! 여우들은 여기저기에 불을 놓았어요. 불이야! 제일 먼저 불을 발견한 원숭이가 외쳤어요. 연기가 까맣게 뒤덮였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숲속 가족은 우왕좌왕 어쩔 줄 몰랐어요. 으앙! 꼬마 동물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아기들이 위험해요. 엄마 동물들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진정해요. 모두 내 말을 잘 들어요. 원숭이가 소리쳤어요. 내 말대로 하면 무사히 불 속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화재 발생 원인, 성냥, 라이터, 촛불 등으로 장난을 치면 불이 날 수 있어요.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나무, 기름 종이가 많은 곳에서 폭죽놀이를 하면 불이 날 수 있어요. 전기와 난로를 잘못 다루면 불이 날 수 있어요. 화재 발생 시 지켜야 할 안전사항. 경보기를 누르거나 불이야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요. 손전등을 찾아서 챙겨요. 손수건 등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가려요. 연기가 적은 피난 통로를 선택해서 대피해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문을 열 때 손잡이가 뜨거우면 다른 곳으로 대피해요. 피난 통로의 한쪽만 이용하고 소방대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요. 자세를 낮추고 벽 가까이로 질서 있게 대피해요. 방에 갇혔다면 물에 적신 천으로 방문 틈을 모두 막아요. 에잇? 소방차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분하다. 여우대장이 불그락 푸르락 여우대장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숲속 가족 모두 불길을 빠져나왔어. 연기를 마시고 웩웩 토끼 빼고는 모두 무사하다니. 여우 왕국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났다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을걸? 다른 여우들도 몹시 억울해했어요. 숲속 왕국 어딘가 빈틈이 있을 거야. 다시 기회를 엿봐야 해. 여우대장은 몰래 숨어서 숲속 왕국을 엿보았어요. 소화기 안전 사용법. 1.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요. 2. 소화기의 호스를 불 가까이 향하게 잡아요. 3.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사용해요. 4. 손잡이를 힘껏 쥐고 양옆으로 빗자루를 쓸듯이 호스를 움직여요. 5. 화재가 나면 어린이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말고 곧바로 대피해야 해요. 악마로 변하는 불. 1972년 현재 세종문화회관 건물인 서울시민회관에서 공연 중에 큰 불이 났어요. 51명이 사망했는데
어린이와 여자 사망자가 많았어요. 1994년 승객 130명을 태운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었어요. 1971년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68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했어요. 2008년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 남대문을 어떤 아저씨가 불을 질러서 모두 타버렸어요.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했지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보가 불길에 휩싸여 국민 모두 큰 슬픔에 빠져야 했어요. 1999년 경기도 화성에 있는 놀이동산의 수련원에서 불이나 캠프를 왔던 유치원생 19명과 선생님 등 23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게 다쳤어요. 1996년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서 4일 동안이나 불길이 활활 타올랐어요. 187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산불이에요. 그 외에도 화재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모두 작은 실수로 터진 큰 사고였어요.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폭발할 것 같으니 서둘러 피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그런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어서 피해요. 원숭이는 숲속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하지만 여우들은 뉴스를 무시했어요. 저번에도 화산 폭발한다고 하더니 멀쩡했잖아. 그때였어요. 우르릉 꽝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으아! 화산이 폭발했다. 빨리 도망쳐. 여우들은 허둥지둥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뭐해요? 벌써 화산재가 세상을 까맣게 뒤덮었는걸요. 살려줘! 화산이 폭발할 경우 언제쯤 폭발하는지 뉴스를 잘 듣고 안전 지시에 따라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어른을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요. 차례를 지켜서 안전하게 피해요. 밖에 나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몸을 피해요. 화산재가 날리기 때문에 위험해요. 꼭 밖에 나가야 할 때는 어른과 함께 나가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요. 붕괴 사고. 화산 폭발이 멈추었지만 숲속 왕국이 무너질 수 있으니 안전한 대피소에 그냥 있어요. 숲속 왕국 가족은 원숭이 지시에 따랐어요. 하지만 여우들은 또 바보짓을 했지 뭐예요. 우르르 숲속 왕국을 쳐들어갔어요. 이 기회에 숲속 왕국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데 우르릉 꽝꽝 또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전장이 무너진다. 살려줘. 숲속 왕국이 무너지면서 여우들을 덮쳤어요. 붕괴, 매몰된 경우에는 불필요한 활동이나 고함으로 힘을 빼지 말아요. 입과 코를 옷,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줄여요. 규칙적으로 벽, 파이프 등을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려요.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일정 시간만 켜서 배터리를 절약해요.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고 물과 음식을 찾아 먹으며 체온 유지에 힘써요. 2차 붕괴나 떨어지는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 책상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물체 옆에서 기다려요. 폭탄이 폭발했어요. 반드시 숲속 왕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여우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폭탄을 터뜨려라! 여우들은 겁도 없이 폭탄을 마구 던졌어요. 숲속 왕국 가족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모두 나를 따라서 움직여요. 원숭이는 왕국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어요. 걱정 말아요. 내 말대로 하면 모두 살 수 있어요. 숲속 왕국 가족은 원숭이 지시대로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먼저 챙겨요.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요. 폭발 현장에서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바닥에 엎드려서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요.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일어나지 말고 움직여도 될 때 엎드린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요. 강당, 체육관 등 넓은 곳은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유리, 간판, 전등 등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책상 밑 등으로 피신해요. 휴대전화를 켜놓아 붕괴 매몰되었을 때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해요. 생화학 테러예요. 이번에는 생화학 테러로 숲속 왕국을 공격하자. 여우들은 냄새를 맡거나 몸에 닿기만 해도 생명이 위험한 세균을 숲속 왕국에 몰래 가져다 놨어요. 여기 이상한 물건이 있어요.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꼬마 원숭이가 이상한 물체를 가리켰어요. 손대지 마! 원숭이는 재빨리 꼬마 원숭이를 말렸어요. 여우들이 생물 테러를 하려는 거야. 생물 테러 의심이 되는 물질을 발견하면 건드리지 말아요. 의심 물질은 옷이나 신문지 등으로 덮어서 날리지 않게 해요. 실내에서 생물 테러 의심 물질을 손댔을 경우에는 재빨리 창문과 문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요. 방독면 혹은 손수건,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현장을 벗어나요. 안전한 곳에서 손과 몸을 비누로 씻고 옷을 갈아입어요.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우들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일이 터질지 몰라요. 화산 폭발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새어나올 수도 있어요. 원숭이는 숲속 왕국 가족에게 방사능 사고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뉴스를 잘 듣고 뉴스에 따라 대피해야 해요. 건물이나 대피소 안에 있을 때는 방사능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잠그고 에어컨, 환풍기 등을 끄세요. 방독면을 쓰거나 손수건, 휴지 여러 장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야 해요. 안전한 곳에서 손과 몸을 비누로 씻고 옷을 갈아입어요. 방사능 피해 사례 1986년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6년간 그곳에서 일한 5,722명과 주민 2,510명이 사망했어요. 지금도 43만 명이 암과 기형아 출산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많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홍수와 태풍이 몰려와요.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뉴스에서 계속 태풍과 홍수 소식을 알렸어요. 하수구나 배수구를 살펴서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단단히 막아요. 날아갈 것 같은 물건은 단단히 고정시켜요.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챙겨요. 원숭이는 끊임없이 숲속 왕국 안전을 챙겼어요. 하지만 여우들은 팔짱을 낀 채 빈둥거렸어요.
우리는 숲속 왕국만 차지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고생을 해? 쌩쌩. 바람이 불더니 주룩주룩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우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집안이 물바다야. 창문이 깨지고 집도 날아간다. 태풍과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날아갈 만한 물건은 집 안으로 들여놓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요. 응급약품, 손전등, 물, 비상식량 등을 미리 챙겨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창문이 깨질 수 있어요. 창문에 테이프, 젖은 신문을 X자 모양으로 붙여요. 공사장 근처에 가지 말고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등을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천둥과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요. 대피할 때는 반드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차단해요. 안전해질 때까지는 바깥 외출을 삼가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우들은 태풍과 홍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며칠 내내 아무것도 못 먹었어. 모든 재난을 안전하게 이겨낸 숲속 왕국이 부러워. 이게 모두 여우 대장 탓이야. 뭐든지 제멋대로 해. 여우들은 숲속 왕국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으악! 집이 흔들린다. 으악! 땅이 갈라지고 있어.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주 무서운 지진이에요. 여우들은 이리 쿵 저리 쿵 정신없이 넘어졌어요. 지진 피해를 줄이려면 침대 또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붙잡고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불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가요. 깨질 수 있는 창문이나 베란다 등에서 멀리 떨어져요. 전기가 끊어질 수 있으니 손전등을 준비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 계단을 이용해요. 학교에 있을 때는 운동장으로 대피해요. 폭설, 한파, 천둥, 번개를 조심해요. 배가 고픈 여우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생선을 잡아서 배를 채우자.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우르릉, 꽝꽝, 번쩍, 번쩍.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우박 섞인 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바람이 쌩쌩 불어서 몸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웠어요. 아무래도 하늘이 우리를 벌주고 있어. 여우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무사히 살아남으면 나쁜 짓 절대 안 하고 착하게 살 거야. 여우들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폭설, 많은 눈, 한파, 강한 추위가 닥치면 뉴스를 잘 듣고 행동으로 옮겨요. 따뜻한 옷, 담요, 비상식량, 손전등, 구급약, 난로 등을 챙겨요. 천둥, 번개가 치면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빼요. 야외에 있을 때 천둥, 번개가 치면 최대한 몸을 낮게 하고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하고 나무나 건물 밑은 피해요. 철제 제품 등은 몸에 지니지 말아야 해요. 여우들이 바다에 모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은 원숭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여우들이 숲속 왕국을 몹시 괴롭혔지만 바다에 빠져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여우들을 구해야 해요. 숲속 왕국 가족이 여우들을 구하러 달려왔어요. 우리를 구조해 주다니. 여우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숲속 왕국을 넘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여우들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재난은 괴물과 같아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니까요. 우리가 괴물 같은 재난을 이기려면
서로 도우며 힘을 합쳐야 해요. 숲속왕국 가족은 여우들을 안심시켰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힘을 합쳐서 숲속왕국을 평화스럽게 잘 이끌도록 해요. 원숭이 말에 여우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동안 저지른 잘못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배를 탈 때는 비상구, 탈출 장비, 구명조끼, 구명 보트의 위치를 미리 알아둬요. 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서 사고 사실을 알려요.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끄고 창문을 깨서 환기를 시켜요. 위험 상황이면 보관된 구명조끼를 입고 가능하면 신발을 벗어요. 선장, 인명구조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해요. 출입문, 비상구가 열리지 않으면 도끼 등으로 창문을 깨고 탈출해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재빨리 육지 쪽으로 이동하고 구명보트 안에서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요. 안전재난신문. 자전거를 이용하면 대기 오염도 줄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면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줘요. 물건을 아껴 쓰고 물이나 전기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요. 모든 물건을 만드는 데는 전기와 기름이 필요해요. 물건을 아껴 쓰는 것은 환경 오염을 막는 지름길이에요. 쓰레기를 줄여서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약 11,000톤이 발생하며 연간 14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어요. 나무를 많이 심고 옥상 텃밭 등을 가꾸어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요. 옥상에 텃밭이나 정원이 30%만 있어도 도시의 열기를 훨씬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냉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존층을 망가뜨리는 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줄여요. 스프레이에서 발생되는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를 덥게 해요. 에어컨, 냉장고 등도 프레온 가스를 많이 발생시켜요. 매연이 없는 천연가스 자동차를 이용해요.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 매연은 공기를 가장 많이 오염시켜요. 천연가스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환경이 훨씬 더 건강해져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오염을 줄이고 자연 재난을 많이 막을 수 있어요. 재난이 왜 무서울까? 재난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건강, 생명, 재산 등에 많은 피해를 입혀요. 사람이 저지르는 재난도 있지만 자연재난도 많아요. 화산 폭발, 태풍, 홍수, 지진 등이 자연재난에 속해요. 재난이 닥쳤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슬프게 기억하는 세월호 사건 같은 재난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재난을 대비하는 자세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1. 여러분 집이나 학교에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된 소화기를 자세히 살펴서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2.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대피해야 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챙길 것 같은가요? 챙길 물건 이름을 적어볼까요? 3. 자연재난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4. 여우들은 숲속 왕국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하지만 숲속 왕국은 무사했어요. 대신 여우들은 망하고 말았어요. 숲속 왕국은 무엇을 잘했고 여우들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응급처치. 비켜. 구급차가 달리잖아. 응급처치를 위한 어린이 약속. 나는 주변에 환자가 생기면 재빨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구급차를 부르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안전 규칙을 반드시 지키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듯한 자세로 꼭꼭 씹어 먹으며 작은 상처는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고 절대 위험한 물놀이는 하지 않으며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 구하러 들어가지 않고 재빨리 주변에 알릴 것을 맹세합니다. 기호가 쓰러졌어요. 선생님, 기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효리가 소리쳤어요. 기호야, 왜 그래? 선생님이 달려와 기호 호흡을 살폈어요. 기호야, 죽지 마. 효리는 기호를 흔들었어요. 흔들면 기호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철우가 괜히 유리를 확 밀었어요. 옆반 선생님께 119로 전화 부탁해. 선생님이 아주 빠르게 기호 가슴을 압박했어요. 응급처치할 때의 주의점. 환자가 많이 놀랄 수 있으니까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요.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요. 응급처치를 했어도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응급처치가 왜 중요할까?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시켜요. 부상이나 질병 등 병의 증세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 뭐예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기호는 다행히 무사했어요. 기호처럼 응급 상황일 때 재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선생님, 기호처럼 쓰러지면 응급 상황이에요? 다리를 다쳤을 때, 머리를 다쳤을 때,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 손을 다쳤을 때 모두 응급 상황이에요. 종이에 손을 베었어요. 이것도 응급 상황이에요? 철우가 손가락을 보이며 물었어요. 암살쟁이. 효리가 철우를 놀렸어요. 너 가만 안 둬.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다치거나 아프면 119에 전화해요. 이름을 부르거나 가볍게 어깨를 흔들며 반응을 살펴요.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살펴요. 확인이 어려우면 가슴에 손을 얹고 살펴요. 호흡 확인이 어려우면 뺨을 환자의 입과 코 가까이에 대고 호흡을 확인해요. 운동장에서는 항상 조심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운동장 끝에 있는 나무까지 힘껏 달려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와, 아이들이 한꺼번에 달려나갔어요. 효리도 힘껏 달렸어요. 그런데 철우가 효리 다리를 슬쩍 걸었어요. 넘어질 뻔했잖아. 너 왜 그래? 효리는 씩씩거리며 철우를 확 밀었어요. 너도 아까 밀었잖아. 그런데 철우 손등에서 살짝 피가 나요. 효리 손톱에 긁혔어요. 피나잖아. 학교에서 지켜야 할 안전 규칙.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서 장난치거나 뛰지 않아요. 체육 시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놀이기구는 안전하게 사용해요. 모래, 흙 등으로 장난을 치지 않아요. 청소 시간에는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않고 창틀에 올라가 장난치거나 뛰어내리지 않아요. 과학 시간에는 알코올 램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약품을 함부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서는 안 돼요. 유리로 된 실험 기구는 깨지 않도록 조심해요. 미술 시간에는 가위, 조각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본드는 피부에 닿지 않게 해요.
급식 시간에는 뜨거운 국물을 조심하고 운반차 옆에서 장난치며 놀지 않아요.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장난치지 않고 반듯한 자세로 꼭꼭 씹어 먹어요. 119 구조대에 도움 요청하기. 선생님, 철우 손등에서 피가 나요. 이럴 때도 119에 전화해야 해요? 아이들이 물었어요. 119는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에요. 함부로 장난 전화를 걸면 안 돼요. 선생님은 철우 손등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아하, 우리 선생님이 의사구나. 선생님, 효리랑 철우는 만나기만 하면 다퉈요. 아이들이 고자질을 했어요. 다친 사람을 돕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 먼저 살펴요. 사고 현장은 안전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요. 전화 상담원에게 위치, 장소, 주소 등을 밝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전화 상담원의 질문에 답해요. 전화 상담원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요. 전화를 걸고 난 후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요.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 먼저 환자를 안심시키고 상태를 확인해요. 환자가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해요. 환자의 호흡과 의식을 확인해요. 낮은 체온이나 높은 체온이 되지 않도록 해요. 손 씻기는 정말 중요해. 모두 손을 씻고 교실로 들어가요. 손 안 씻으면 안 돼요. 손에는 많은 세균이 묻어 있어요. 손을 잘 닦지 않으면 피부병, 눈병, 기생충이 몸 안으로 들어가요. 식중독이나 장티푸스에 걸릴 수도 있고요. 으악! 나는 세균이 싫어. 아이들이 우르르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효리가 손을 씻으려는데 철우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먼저 씻을 거야. 너는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후, 애완동물을 만진 후, 요리하기 전이나 음식물을 먹기 전, 돈이나 지저분한 물건을 만진 후, 먼저 손에 물을 묻혀요. 비누로 거품을 내요. 손바닥, 손등, 팔목까지 깨끗하게 닦아요. 손을 깍지 끼고 비벼요. 손바닥을 손톱으로 문질러요. 손가락을 돌려서 닦아요. 두 손을 마주 잡고 손톱 부분을 닦아요. 흐르는 물에 손을 헹궈요. 종이 타올로 물기를 닦아요. 1830 손 씻기 운동이 뭐예요? 하루에 8번 이상 30초간 손을 깨끗이 씻어서 각종 감염 및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이에요. 철우 목에 왕사탕이 걸렸어요. 이거 줄까? 웬일로 철우가 효리한테 왕사탕을 내밀었어요. 효리는 철우가 사과하려고 사탕을 주는 줄 알았어요. 고마워. 효리가 손을 내밀자 철우는 사탕을 제 입에 쏙 넣었어요. 영영 죽겠지. 그런데 갑자기 철우가 목을 잡고 캑캑거렸어요. 선생님, 철우 목에 왕사탕이 걸렸어요. 효리가 소리쳤어요. 기도 폐쇄가 뭐예요? 음식물이나 물질이 기도, 목구멍을 막아서 숨을 못 쉬는 경우를 말해요. 아이가 장난감이나 큰 사탕을 집어 삼켰을 때, 누워서 떡이나 음식물을 먹을 때, 입에 음식물을 넣고 운동을 하거나 급하게 먹을 때,
완전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환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양 어깨 중간 부분을 여러 차례 쳐요. 환자가 누워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가슴 부분에 무릎을 대고 등을 여러 차례 세게 쳐요. 환자의 뒤에서 팔을 둘러 갈비뼈 아래쪽을 두 손으로 세게 당겨요. 환자가 숨을 쉬거나 크게 기침을 하면 중단해요.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얼굴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주먹 대신 손가락을 이용하여 등을 쳐요. 부분적 기도 폐쇄. 두 손으로 목을 움켜쥐며 답답해하며 기침을 해요. 스스로 기침을 해서 음식물이나 물질을 뱉어내게 해야 해요. 완전 기도 폐쇄. 기침이나 말을 할 수 없고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질리면서 점차 정신을 잃어요. 이럴 때는 재빨리 119에 구조 요청을 해요.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효리가 빨리 뛰어가서 선생님 모시고 안 왔으면 철우도 삐용삐용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을 거야. 아이들이 효리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효리는 팔꿈치가 아팠어요. 아까 급하게 뛰어가다 교무실 앞에서 그만 꽈당 넘어졌지 뭐예요. 네 팔꿈치에서 피난다. 정희가 울상을 지었어요. 선생님이 효리 팔꿈치를 살폈어요. 철우야, 네가 효리 데리고 양호실에. 철우야, 네가 효리 데리고 양호실에 다녀오렴. 미안해. 효리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철우가 사과했어요. 철우가 사과하니까 효리도 마음이 풀렸어요. 괜찮아. 나도 미안해. 효리도 사과했어요. 네가 귀여움만 좋아하니까 미웠어. 철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알았어. 앞으로는 너하고도 놀아줄게. 효리가 약속했어요. 유리 조각이 살갗에 박혀 피가 날 때는 알코올로 소독한 족집게로 유리를 빼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요. 상처에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꾹 눌러서 피를 멈추게 한 뒤 연고를 발라요. 큰 조각이 깊숙이 박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빼지 말고 수건 등으로 상처 주위를 고정시킨 뒤 빨리 병원으로 가요. 피부가 찢어진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더러운 먼지, 흙이 묻었으면 흐르는 물 또는 식이섬유로 깨끗이 닦아요. 상처가 약한 경우에는 소독을 한 뒤 연고만 바르고 밴드를 붙이지 않아야 상처가 빨리 나아요. 칼이나 가위로 손을 베인 경우에는 칼이나 가위에 베었을 때는 상처를 소독한 후에 깨끗한 거즈나 천을 대고 눌러서 피를 멈추게 해요.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해주고 피가 멈추기를 기다려요. 피가 멈추면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른 뒤에 밴드를 붙여요. 팔이나 발목이 삐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삔 곳을 살펴요. 피가 나면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꾹 눌러서 피를 먹게 해요. 삔 곳을 얼음 주머니, 찬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얼음물에 잠깐 담가요. 심하게 삐었을 때는 압박 붕대로 조이지 않게 감싼 뒤에 병원으로 가요. 정이랑 철우가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코코아 먹자. 정이와 철우가 말했어요. 엄마는 안방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어요. 효리는 용기를 내어 물이 든 전기주전자를 플러그에 꽂았어요. 보글보글 물이 금방 끓었어요. 효리는 주전자를 들고 뜨거운 물을 컵에 따랐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으악, 뜨거워! 뜨거운 물이 손등에 쏟아졌어요. 엄마!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불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뜨거운 태양에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전기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화학약품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빨리 주위 어른에게 알리고 흐르는 찬물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열을 식혀요. 가벼운 화상에는 화상 연고를 바르고 거즈로 덮어서 감염을 막아요. 화상이 심하면 찬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고 병원으로 가요. 화학약품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차가운 물에 20분 정도 열을 식힌 뒤 병원으로 가요. 스스로 응급처치를 해요. 운동장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기호가 나타났어요. 기호야, 정말 반가워. 효리는 기호가 많이 반가웠어요. 나도 네가 보고 싶었어. 철우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효리를 보며 물었어요. 이제 기호하고만 놀 거야? 아니야, 우리는 친구니까 함께 재미있게 놀자. 나도 끼워줘. 정희가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며 말했어요. 아우, 더러워. 철우가 인상을 썼어요. 정희야, 너 코피나. 효리가 소리쳤어요. 코피가 나지 않게 하려면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면 손톱이 코 안쪽에 상처를 내서 코피가 터질 수 있어요. 코를 세게 풀어도 코피가 날 수 있어요. 집안이 건조하면 콧속이 바짝 말라서 코 안쪽 살갗이 갈라지면서 코피가 날 수 있어요. 콧속이 건조하다 싶으면 생리식염수를 뿌려주거나 잠자기 전에 연고를 발라주면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혈관이 튼튼해져서 코피가 쉽게 안 터져요. 코피가 날 때는 목 주위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입으로 나오는 피는 뱉어내요. 고개를 숙이고 콧등 양쪽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피가 멈추기를 기다려요. 이마, 두 눈 사이에 얼음 주머니나 찬 수건을 대면 코피가 빨리 멈춰요. 피가 안 멈추면 바세린을 묻힌 솜, 거즈로 코를 막아요.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을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카드 등으로 긁어서 제거해요. 벌침을 뺀 뒤 암모니아수를 발라요. 얼음 찜질을 하면 덜 붓고 통증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벌이 입, 목 주위를 쏘았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가시에 찔렸을 때는 가시를 빼내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요. 상처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대고 꾹 눌러서 출혈이 멈추기를 기다려요. 가벼운 상처일 경우에는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른 뒤에 밴드는 붙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눈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는 눈을 비비지 말고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밑에 눈꺼풀을 아래로 젖혀서 모래가 있는지 확인해요. 눈을 감고 기다리면 눈물이 나오면서 모래가 함께 씻겨 나올 수도 있어요. 깨끗한 물을 가득 담은 대야에 얼굴을 담그고 눈을 깜빡거리며 씻어도 돼요.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은 뒤에 곧바로 병원으로 가요. 물놀이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야호, 바다다! 효리는 아빠, 엄마,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왔어요. 효리와 친구들은 준비 운동을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우와, 물이 엄청 시원해! 그런데 물장구를 치던 철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발에서 쥐가 났어! 철우가 고통스러워하며 물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았어요. 아빠가 재빨리 철우를 붙잡았어요. 몸에 힘을 빼고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3개 젖혀. 아빠는 계속 철우 다리를 주물렀어요. 물속에서 쥐가 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으면
한쪽 팔을 높이 쳐들고 도움을 요청해. 안전한 어린이 물놀이. 준비 운동을 하고 손, 발, 다리, 얼굴, 가슴 순으로 순서로 몸을 적신 뒤에 물에 들어가요. 보호자가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놀아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수영을 하면 안 돼요. 다리에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뒤집힐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지 않아요. 물에 빠졌을 때는 배를 세게 눌러서 물을 빼려고 하면 안 돼요. 정신이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왼쪽으로 눕힌 뒤에 119 구조대를 불러요. 정신을 잃었을 경우에는 왼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배를 지그시 눌러요. 입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머리를 젖힌 상태에서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인공호흡을 해요. 코를 막고 입으로 1초 정도 크게 천천히 숨을 불어넣어요.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구하러 들어가지 말고 주위의 어른들에게 알려요. 응급처치 신문. 쓰러진 사람에게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야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부상, 질병 등 병의 증세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119에 장난 전화를 하면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나 도움이 간절한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할 수 없게 돼요. 긁히거나 찔려서 상처가 났을 때는 흐르는 물에 먼저 손을 깨끗이 닦고 소독을 해야 2차 감염을 예방해요. 손을 잘 닦지 않으면 피부병, 눈병, 기생충이 몸 안으로 들어가 식중독이나 장티푸스에 걸릴 수 있어요. 가벼운 화상에는 화상 연고를 바르고 거즈로 덮어서 감염을 막아요. 화상이 심하면 찬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고 병원으로 가요. 화학약품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차가운 물에 20분 정도 열을 식힌 뒤 병원으로 가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119에 도움을 요청해요. 튜브 등 구조 장비를 던져 물에 뜰 수 있게 해요. 아프면 정말 안 돼요.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응급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유리 조각에 손을 벨 수도 있고, 문틈에 손가락을 다칠 수도 있고, 넘어져서 무릎을 다칠 수도 있고, 대부분 안전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예요. 간단한 상처는 집에서 치료해도 되지만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리지만 누군가 옆에서 위험한 상황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해요. 1.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다쳤나요? 어떤 안전사항을 지켰다면 괜찮았을까요? 언제? 지켜야 할 안전사항은? 2. 여러분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물에 빠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3. 친구가 119에 장난 전화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4.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손을 닦나요? 손을 닦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여기나요? 몇 번 닦을까? 손 닦는 일이 왜 중요할까? 다치거나 아프면 119에 전화해요.